안녕하세요. 주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포문을 여신 분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새 나태 지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는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져서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던 운동도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주말에는 진짜 미친 듯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강연 오기 전에도 운동하고 안과도 들려서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집에서 퍼질러 있다가 부랴부랴 왔어요. 흐흐흐.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무쪼록 강연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떤 지성 작가가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짧은 엽서 안에 저는 정말 지성 작가 쌍샤대기를 때리는 삶의 모호함을 발견하게 되네요. 자, 어떤 분이신지 손 한번 들어. 우리 젊은 분이시네요. 의외로. 어머, 웬일이야. 전 최소한 50 전후의 남성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젊으신데요. 본인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요? 네. MBTI로 소개하나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는 이런 사람 같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저는 한 온라인 교육회사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어떤 사람이냐? 일단 MBTI는 MFP고요. 강사님 강의를 한 25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다가 서울에서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냥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그 느낌에서 참 그 따뜻함과 함께 묘함을 많이 느끼는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내가 이게 지금 일주일에 4번 운동하던 걸 한두 번으로 줄었고 주말에는 미친 듯이 퍼져 있고 이렇다는 거는 그 전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는 실제 못 살았어요? 네. 그래도 지금 교육회사에서 영어 선생님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 성과나 뭔가 그건 한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욕심이. 만족을 못 하겠는 그런 게. 그 욕심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게 비전이에요? 욕심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게 저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 저도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어떤 일 좋아해요? 저는 연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약간 예술적인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진짜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게 되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면 운동하러 가기도 귀찮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2번 가는 것도 많이 가는 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추천할게요. 제가 이제 배우가 꿈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감정의 창고가 많을수록 좋은 배우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이 감정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직장인의 이 감정선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안 하려고 하고 주말에 그냥 퍼질러져 자 있고 그러면 그 감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연기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보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 좋은 배우는 끝까지 가본 사람이거든요. 이 게으름에 끝까지 가보자.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때 느낌 빨리 느껴야 돼. 네? 아,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러는구나. 네? 네.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창고에 다양한 감정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너무 본인을 조지지 말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돼. 배우는 너무 좋아. 이걸 막 그렇게 다그치는 자기의 자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또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써놔. 네. 캐릭터로. 자기의 의지한 바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의 그 감정의 느낌들, 패턴들, 행동들, 그 고유하게 되게 섬세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를 써놔요. 감정은행 노트를. 그래서 배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감정,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감정이 이 동그란 거예요. 자, 이 감정을 충실하게 하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건 좋은 배우는 아니야. 좋은 배우는 이 감정에 밖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좋은 배우죠. 그러니 충실하게 감정을 살아라. 그게 슬픔이든 서러움이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이든. 근데 여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감정을 활용해서 연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건 연기뿐만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청년의 이야기처럼 지금 막 걸리는 딜레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딜레마에 빠지면 이게 나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볼 수 있으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얘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전 좋은 인간의 삶이 좋은 배우의 훈련 과정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강사님, 내 감정에 안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이런 얘기를 가끔 듣다 보면 자기 감정에서 나와서 자기 감정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1번. 2번, 평상시에 릴렉스하는 훈련을 가끔은 하는 거예요. 훈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도 있고 요가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산책도 있어요. 저는 종교랑 뭐 명상 이런 거를 제외한 일반적인 걸 소개할게요. 1번, 산책하는 훈련. 근데 산책은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고 생각해요. 이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걷냐면 이게 걸을 때 몸이 여기 있고 정신이 이미 목적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미 갔고 몸은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워킹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완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그냥 여기 다리가 있는 곳에 그냥 자기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호흡이 편안하게 떨어져서 내가 요즘에 이런 거에 화가 났네. 그걸 거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 마시는 거.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실 때 보통 뭐를 마시냐면 생각을 마시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좋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미친놈. 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을 하면 차를 마신 게 아니라 차를 통해 생각을 마신 거래요. 차를 마시면서 근심을 하면 차를 마신 게 아니라 뭘 마신 거예요? 근심을. 뭘 통해서요? 차를 통해서. 그러니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는 것. 그러려면 차의 향기, 차의 여운, 커피여도 괜찮아요. 술이면 더 좋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금방 될 수 있어요. 폭탄주.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차도 좋고 커피도 좋고 뭐 간단한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감정에서 좀 이렇게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감정에서 나와야 감정에게 말도 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할 말과 행동을 훨씬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 배우님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연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저는 퍼질 때 그냥 퍼져보라고 추천할게요. 너무 센터에서 자기의 삶을 막 건설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은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뭐 한 달 완전 퍼져버리겠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네. 직장에 꼴도 보기 싫은 상사가 있어요. 사사건건 트집, 불만, 게으름, 사서 걱정, 미리 걱정. 이거 남편 묘사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직장 상사를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처음 보는데, 그동안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저를 다독이며 참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분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회사인데 퇴사만이 답일까요? 업무 분리는 안 돼요. 마지막 칼로 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고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욕해주세요. 제 생각엔 전 인간은 퇴사할 수 있고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언제 퇴사하면 좋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저 사람한테 라고 공격적으로 잘하고 나서 퇴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팀장님 이렇게 트집 잡으시는 거 제가 못해서 그런 거 다 알거든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좀 마음에 힘을 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드러날 거예요. 진짜 안 될 사람인지, 아니면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걸 얘기할 건지. 그리고 그때 퇴사해야 우리 선생님한테 후회가 없고, 이때까지 쌓인 이 힘든 것이 보상받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해, 이 사람 때문에 퇴사하는 걸. 다른 거 다 마음에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감정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감정 근육에. 그래서 뭐, 아 누구씨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 팀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시사항 한 번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지?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더 무례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다 해봤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미 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럼 전 지금 끝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쓸데없는 짐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인생에서. 불합리하게. 좋은 사람들 만나시라고 제주도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강연을 보는 남자치고 좀 별로인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남자들이 무슨 뭐 남자가 하는 강연 내용을 뭐하러 듣겠어요. 그런 거 잘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젊은 남자분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근데 어느 스님은 그랬거든요. 꽃이 펴서 봄이 온 거라고.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말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바로 직전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한 그 누군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들으려는 마음이 중요할 뿐이죠. 그러면은 그게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선배의 말이 들릴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컨텐츠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기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좋은 일이 조만간 생기실 거예요. 만약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이 실제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옷 사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강의할 때만 밝아요. 전 강연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밝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좀 그래도 재미있는 편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저쪽으로 나가서 저기 커튼 밖에서 우후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미친놈이에요. 여기서 무대에서 막 사람들하고 재밌게 있다가 막 저희 가서 덤블링하고 막 이렇게 물레방아 해가지고 나가고 막. 저는 여기에서 되게 제 모든 진심을 동원해서 밝게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밖에 딱 나가면 보통의 남자보다 조금 더 진지한 편이에요. 이렇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헛소리를. 재미없는데. 좀 이런 편이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은 이렇게 된 건데 어렸을 적에는 제 무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연장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엄마가 오라고 하면 이렇게 물레방아로 가고, 항상 좀 밝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본이 밝은 애들이 있어요. 막 항상 웃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거 사각 여기에다가 신주머니 들고 다녔거든요. 하얀색 그거.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룻바닥이잖아요. 겨울에 되게 추워요, 그게. 근데 이렇게 학교를 막 이렇게 재미나게 갔는데 물체 주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과학 시간에 이렇게 그 아세요? 물체 주머니? 나이 많이 잡순 분들이 오늘 오셨네요. MG는 아예 모르는데. 그래서 그 물체 주머니하고 이거 그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뭔가 허전해요. 책가방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밝으니까 책가방을 안 갖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제 연병할 놈은 제 생각을, 제 시계 붕어알 마냥, 붕어알, 그 시계가 이렇게 붕어알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저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붕어알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밝게 학교를 다니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딸기밭에서 서리하고, 그 딸기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주머니에, 면바지에.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딸이 있는데, 할머니네 집에 무슨 역사, 요즘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역사 탐방 수업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의 경복궁 그런 데 가는데, 이제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역사 책을 안 갖고 그냥 사람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붕어알이네. 나 진짜. 이거 유전인가?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 역사 수업을 가는데 그 역사 책을 안 갖고 갔다는 거예요. 오전에 밝게 나가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 인생이, 제가 보기에 인생이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인생이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대학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자기의 사랑의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업을 해라, 직장 생활을 해라,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 지점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허할 수는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허한 거죠. 더 최악은 뭐예요? 돈도 없고 허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허하고. 근데 일단 인간은 하면은 이 생물학적으로 불편한 거에 싹 갇혀 있으니까 이 허한 걸 잘 모를 뿐이에요. 일단 불편하니까. 근데 최소한의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허함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허함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사랑을 받아야 잠이 잘 오거든요. 사랑받아야 이완돼요. 그래야 잠이 잘 와요. 사랑받지 못하고 진짜 자기 사랑이 없고 우리가 불안해봐요. 잠이 안 오죠. 그러면 우리는 잠이 오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근데 이 담배나 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냐면 이 장르들은 뭔가를 딱 하면 이제는 이 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세게 해줘야 돼요. 그런 보상들이 있어요. 급작스러운. 그러면 이거보다 또 큰 걸 원하잖아요. 더 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시는 분이 계셨다면 너무 럭키하고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제 우리 그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콘서트에 오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의 고민은 실증을 쉽게 느끼고 새로운 것에만 흥미를 가지고 금방 또 실증을 느낍니다. 그나마 실증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온 신랑만이 지금껏 저에게 늘 새롭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박수 쳤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의 결혼이 불행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본인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40대 주부입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신랑이요. 아, 그 실증 안 나는 신랑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을까요? 한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5년, 16년 됐는데 지금도 남편하고 이렇게 오면 좀 연애하는 것 같고 데이트하는 것 같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네. 아, 그래요. 근데 다른 거는 어떤 거는 실증이 막 나요? 너무 좋아해서 물건을 사거나 음. 배우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딱 사놓고 관심이 뚝 떨어져서 사용 안 해본 적도 많고 뭘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꾸준히 뭘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뭐 시도하다 그만둔 건 뭐예요? 프리다이빙? 몇 번 하다 그만뒀어요? 한 번. 제가 보기엔 남편은 선생님을 좀 실증내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프리다이빙 한 번 하고 그만두셨고 물건 샀는데도 배달 왔는데 뜯지도 않은 것도 계세요? 네,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주방용품. 요리를 그럼 좀 자주 하시나 보네요? 아니에요. 남편분께서 성불하신 표정입니다. 남편분은 이런 아내분의 좀 급한 변덕이나 변심을 뭐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괜찮아,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경험도 해봐 이렇게 하는 편이세요? 처음에는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요. 아.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주고 있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래요. 그래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네요. 아내분은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참 할 말이 없고요. 정말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건 결혼을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께 이런 거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다. 저는 최근에 들은 단어 중에 되게 좋은 단어였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좋아하는 게 생기거나 특별히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게 있대요. 내가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물건도 아니고 그게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영원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영혼을 상징하는 뭐를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영혼을 상징하는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영혼을 진짜로 상징하려면 2캐럿은 돼야 된대요. 2캐럿 밑은 순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길 바래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대부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영원하기를 바랬는데 그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거나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소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그리고 전에는 이쁜 분홍색, 이쁜 보라색 뭐 이런 색들을 입었다가 삶에서 이제 색이 없어져. 그럼 이제 회색, 흰색, 검정색. 오늘 여러분 색 좀 봐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옷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색. 그 색이 이제 더 이상 그 봄의 색이 없어. 사람을 믿지 않아. 사랑도 믿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진심으로 해봤는데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영원에서 더 멀어져요.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을 추구하기보다 대부분 영원할 수 없으니 이 한순간이 너무 짧으니 그 짧은 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더 영혼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재수학원에서 한 3교시인데 얼른 우동 먹어야 되겠다. 지금 영혼을 소망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물건도, 사람도. 그러니까 진심으로 영원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삶을 믿지 않고 사랑도 믿지 않고 봄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샤넬이 등장해요. 자, 코코 샤넬. 그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럭셔리함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흔함이다. 그래서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이런 브랜드는 물건 하자가 있으면 싸게 팔면 되는데 안 팔고 잘라서 불질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불질르는데 어딘가. 근데 그 아까운 거 돈 조금 20, 30% 싸게 주고 팔면 몇 천억, 몇 조 될 텐데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게 몇백 조거든요. 그러니 몇 천억, 몇 조 벌자고 브랜드 가치를 까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기에 품질이 안 좋다 싶으면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럭셔리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럭셔리하다는 것은 그럼 결국은 뭐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니 한 번이 두 번 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을 또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여성의 개인차겠지만, 자, 오늘 봄날이에요.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날도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여자분들도 막 친구 둘이서 나무 앞에서 사진도 막 찍어. 한 애가 이제 찍어, 야, 빨리 찍어. 그러고는 여자가 벚꽃 빵 차더니, 찍어! 빨리! 도라이가 천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해요. 자, 근데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뽀뽀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 꽃길을 아름다운 느낌으로 걸어야지 이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돼 있거든요. 에? 그러다가 자, 같이 이렇게 걸어갔어요. 팔짱을 끼진 않고. 근데 같이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손이 약간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럼 그때 여성분들, 그리고 나 손에서 담배 냄새 날 텐데, 신아. 자,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열리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그럼 뭐 뽀뽀는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자, 이게 삶의 구조라는 거예요. 삶은 되게 여성의 마음 같아서 이렇게 무슨 오피셜하게 열려지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열려. 근데 그 질서를 지키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영원하고 싶은 영혼에 벌써 가버려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삶이 더 그렇게 구조가 안 돼 있다니까요. 이 한 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 길을 걷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삶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보통 열어요. 여성의 마음이 그렇듯이. 네? 오늘 손 안 잡았어. 근데 이 남자랑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날도 좋고 뭐. 그 마음이 열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영혼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을 영혼처럼 생각하고 보내고 그러다가 영혼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본인의 그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못 잡아도 괜찮아. 왜요? 그거를 받아주는 남자를 만나셨네요. 당신이 프리다이빙 그거 한 번만 하고 그래도 괜찮다. 내가 숨막혀 뒤지면 된다. 너무 영혼에 안착하려고 안 하셔도 프리다이빙도 한번 해보고 또 그릇도 사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괜찮다. 영혼을 꿈꾸지 말고 한 번이어도 괜찮다. 심지어 그 그릇 안 썼는데 우리 그 그릇 살려고 하면서 행복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자, 근데 또 한편은 뭐냐? 우리가 해마다 물건을 샀는데 해마다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건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의 정확한 취향이 아직 없거나 정서의 허기가 이를 때 우리는 뭔가가 없다고 느낀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물건은 왜 만족감이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의 순위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지? 그리고 그거는 수없이 해봐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지? 옷도 내 안에 뭐가 있지? 10년이 지나도 이 옷은 내가 즐겨 입을 것 같은 건가? 전 오늘 그 옷만 입고 왔어요. 이 바지는 산지 7년. 이거 군복 바지예요. 약간 독특하죠? 그리고 셔츠는 이거 제가 입는 되게 뻔한 스타일. 팔 걷어서 입고 그냥 이렇게 시원한 거, 여름에 입는 거. 신발은 제가 한 15년 전부터 신는 페니 로퍼라고 그냥 이거 제가 좋아하는 착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이 비싸다고요? 비슷한 게 많다. 언제 왔던 거예요, 저희 집 정말? 나 순간 소름 돋네. 제 옷이 꽤 많은 거예요, 옷이. 옷이 꽤 많아. 근데 올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추려봤거든요. 70%는 안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다 알게 되실 거고 아셨을 거예요. 옷도 입는 옷만 입어요. 가장 심각하게 반복되는 건 신발이에요. 신발은 나이가 들고 몸이 피곤할수록 어떤 신발만 신어요? 편한 신발만 신어요. 예전에는 이쁘면 불편하고서라도 좀 신었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 편한 신발만 신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은 편한 사람하고 해야 돼요. 아니, 몇 번 할 거면 그거는 뭐 이 새끼랑도 해보고 저 새끼랑도 해보고 괜찮아. 진짜 인생 짧아요. 진짜 많이 해요, 결혼 진짜. 근데 결혼은 누구랑 하라고요? 편한 사람하고 하세요. 편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안 그러면 안 신어요.
안 신어. 그냥 안 신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시간을, 공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인간 너무 단순하거든요. 몸에 힘이 있을 때는 불편해도 한다니까요. 예뻐 보이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살아봐라. 여름 멋쟁이는 쪄 죽고 겨울 멋쟁이는 얼어 뒤진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는 항상 죽음이 주제였었어요. 근데 여름 멋쟁이는 쪄 죽고 겨울 멋쟁이는 얼어 뒤진다. 이거는 젊은 사람에게 한해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젊을 땐 쉽게 말해서 간지나면 그렇게 하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편하고 싶어 하죠. 몸에 힘이 들수록 더 편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 편한 사람. 그래서 취향은 찾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도 내가 좋아할 만한 내 취향. 옷에서부터 찾아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패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패션을 통해서 뭘 찾고 싶은 거예요? 네? 뭐만 물어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패션을 통해서 패션 디자인의 계보를 알고 미드 센추리 작가의 작가 계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작가들을 통해서, 그 패션 디자이너를 통해서, 그 트렌드를 통해서 뭘 알고 싶어요? 나. 여러분, 나. 이게 너무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알려준 적이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네요? 너가 누구니? 넌 뭘 사랑하니? 넌 뭐에 집중하게 돼? 넌 뭐 할 때 심장이 뛰어? 그게 살아있는 거야. 부디 우리를 찾는데 우리의 돈이나 시간에 20, 30%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데에 100에서 120%를 쓰는 것 같아요.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사장님 역할, 직원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부모 역할, 자식 역할. 그래서 사회가 발전했는데 억울함이 생겼네요. 우울하니까 택배를 시키게 되고. 택배 왜 많이 시키냐면 택배 시킬 때 사랑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설레이잖아요. 그 며칠. 왔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왔을래나? 옷 시켜가지고 입어봤는데 거지 같고. 분명히 모델 봤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나 이제 모델 봤을 때는 이거 쉬폰 치마 이거 샬라샬랄라 했는데 내가 입으니까 완전히 무속인 같이 됐네. 진짜 완전 짜증나. 이거 뭐야? 진짜 옷 거지 같은 걸 보냈네. 사진만 잘 찍어가지고 자기 거지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옷만 거지 같다고 막. 또 반품 있잖아요. 반품 시켰다 반품 시켰다 반품 시켰다 반품. 완전 블랙리스트. 우리를 찾는데 20에서 30%의 돈과 시간은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도 갖고요. 아멘이라고 한 분이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제 귀 수술 했거든요. 저번 주에. 근데 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수술 한 번 하는데 제가 병원 7번 갔거든요. 오며 가며 검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병원 가기 귀찮아서 병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가기가 짜증나. 좀 억울한 거예요. 저 술 안 마시거든요. 담배도 안 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놀러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일하고 집에 가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 젊은 나이에
신경정신과에 와서 뭐 해마가 뭐 우그러졌니 뭐 펴졌니 검사를 해봐야 되느니 병원을 벌써 7번째 10번째 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포프리 대표님이 저하고 남산을 한 7년 전에 남산 터널 2,000원 내는 데 있잖아요. 거길 가는데 저는 좀 허리를 바로 앉아서 운전하는 편이에요. 디스크도 있고. 근데 대표님은 좀 그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00원 주시는 분이 2,000원을 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안 감사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랬더니 안 감사하잖아요. 왜 시비를 거시지? 내가 엄청 친절하게 예의 있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 여러분 사람 살다가 그런 일이 있죠. 누군가가 뭐라고 툭 던진 말이 잊혀지질 않고 생각이 나. 곱씹게 돼. 그렇잖아요. 왜 그 말을 했지?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장님 말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정말 고마워서 한 마음은 5%, 10%? 나머지는 왜 그렇게 목소리를 냈냐면 나는 여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의 없이 그냥 지나갈 건데 난 그들하고 달라. 그래서 목소리를 난 그 사람들하고 다르죠? 전 되게 예의 있고 친절한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이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 역시 세상은 아름다워. 근데 그분이 제가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저런 서비스 정신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속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리고는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을 해요. 야, 왜 사람을 너 이런 사건 하나로 무시해? 너 엄청 못돼 처먹은 거야. 그리고는 이 3명이 이제 싸워요. 감사합니다. 박거리야! 너 왜 사람을 무시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3명의 자아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나올 때쯤은 머리가 너무 피곤한 거야. 저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일한 이 3학교를 다 같이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곽봉훈이라고. 한 5년 전에 창호가 나 네 강연 많이 봐. 퍼프리쇼도 보고 김창욱 TV도 보고 있어. 힐링도 많이 돼. 근데 너 육지 사람들을 힐링 시켜준다고 넌 언제 쉬어? 힘들면 내려와. 보통은 제가 솔직히 답장할 마음의 여력이 없거든요. 저는 답장을 마음의 여력이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인위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좀 그럴지 몰라요. 여자분들이 여러분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너 나 사랑해? 그런 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예? 나도 사랑하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말해야 하냐? 근데 남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러는지 제가 조금 소개할게요.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이 100%일 때 말하는 것을 되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막 끌어오르는 이 감정이 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이 느껴질 때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이 그만큼 차도 3번 찰 때 1번 말하자. 그것이 무게감 있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사랑해 뭐 이렇게 많이 말하는 애들을 남자들 사이에서 이 새끼 아유 뻐꾸기 열나 날리고 이 새끼가 아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가 성장하는 시절엔 있었습니다. 70년대생들은 제 이야기에 좀 공감할 수 있나요? 대답 자체가 70년생 느낌이에요. 예. 예. 압류. 어련하실까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학교 동창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창호가 너무 잘 본다. 그럼 저도 야 그래 고맙다. 뭐 잘 지내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내주면 좋겠는데 근데 너는 또 뭐 또 잘 지내냐? 그러면 그만해라고 이 새끼야. 나도 지금 3시간 주댕이 깠다. 진짜 힘들다. 우리가 그러고 이렇게 오래 카톡할 사이는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제가 답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이렇게 답장이 와요. 야, 뭐 내가 많이 착각했다. 우리 유명 강사님 텔레비에서나 봐야 되는데 내가 답장을 기대했구나. 그러면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야, 참 가만히 있어서 욕을 먹네. 근데 그 봉훈이라는 친구는 제가 답장을 안 했는데도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 또 오는 거예요. 창호가 나 시골에 밭이 좀 있는데 이번에 집을 올려.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만 가거든.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면 내려와. 이거를 한 5개월을 했거든요. 힘들면 내려와. 힘들면 내려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이 오늘 유난히 많이 오셨네요. MG는 이거 모르거든요. 내 다리 내놔는. 나이 뭐지? 그 솥단지에 들어간 거 다리.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라던 이 땅에서 자라던 이 뿌리를 다른 땅으로 조금 옮겨볼까? 그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5개월을 제가 답장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진정성으로 부담되지 않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기 감리회사의 이사인데 제가 가서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널 시골 창고 같은 거를 이렇게 얻으면 와서 전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도 창고를 얻어서 오토바이를 옮기는데 와서 이 더운 8월에 그때 8월에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고기 사줄게 먹으러 가자. 그리고는 이제 둘이 그 시골길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주 시골 밤길에 차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창호가 나는 생각이 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50인데 친구는 이제 딸이 대학을 지금 1학년인가 그런데 대학 마치면 이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사장님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만두고 싶대요. 이 일을, 전기 일을. 그리고는 양봉을 하고 싶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훈아, 양봉 준비하고 있어? 유튜브를 일단 시작해. 봉훈아. 그냥 사표 내는 거, 전기 일 하던 거, 그리고 벌 이렇게 꿀 이렇게 받는 거, 그리고 편집을 배워.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도와줄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이 탁 하나가 생기면 여기에서 그 다음 프로젝트, 그 다음 프로젝트 어떻게 해? 내가 돈 안 받고 도와줄게. 이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에 가서.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몇 번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창호가 난 너처럼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아. 난 그냥 낮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시골집에 와가지고 와이프랑 나 와이프하고 사이도 좋아. 양봉도 난 그냥 한 2-3통만 하려고. 그리고 이거 갖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내가 해보고 싶고 소일거리로 그냥 주변 사람 나눠주려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있고 우리 형네도 있고 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봉훈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봉훈아. 유튜브 학원을 다니란 말이야. 편집 배우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제가 그렇게 6개월, 1년, 2년을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계속 지켜보다가 저한테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게 포프리 사장님이 안 감사하잖아요. 그 화두처럼 창호가 난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아. 이게 계속 또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뇌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떤 일이 하나 딱 생기면 이게 좋으면 여기를 이렇게 재미있고 좀 누리게 살기보다는 이렇게 그 다음을 생각하거나 그리고 지금 행복할 때 막 행복해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행복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자기 뭐 연인이 그 여자를 딱 안아주면 아 너무 행복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도 되는 여잔가? 그러다가 헤어지면 이번에는 어쩐지 오래 간다 싶었다. 나는 이런 게 어울리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행복이 불안한, 여유가 낯선, 지금 여기를 사는 게 뭔가 초조한, 계속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지금을 누리는 거는 이걸 잘못 누리다가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게 저한테 딱 있다는 것을 창호가 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 너처럼. 그 친구가 어떠한 의미로 말했든지 다 자기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하고 커피숍을 갔습니다. 늦은 밤에. 근데 이제 마당이 있는 커피숍이었는데 모과가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모과 아시죠? 이런 거 연인끼리 모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딱 맞히고 그러면 눈탱이 아우! 모가가 떨어졌는데 모가 색깔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초록색인데 아주 예쁜 초록색이더라고요. 신비한. 그 떨어진 걸 수십 개를 예쁜 그릇 위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니까 남자들도 그런 거 사진 찍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꽃 같은 거 찍고 막 이끼 이런 거 찍고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네, 저만 찍어요. 자, 저만 찍는데 근데 이걸 딱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저녁이고 실내였고. 그러니까 친구가 핸드폰에 그 후라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찍으니까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간다. 또요? 귀신이 되어서 남편을 찾아간다? 다 소망일 뿐이지 확신은 아니거든요.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고 좋은 존재로 환생하고 싶은 소망이고, 근데 과학자에 의하면 과학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자는 소멸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로 우주가 멸망하는 동안 계속 존재한대요. 이게 과학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현상이에요. 근데 누구는 당연히 뭐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고, 누구는 지옥 가고, 또 누구는 환생하고 싶고. 자, 죽음 이후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죽음은 정말 확실한 게 뭐냐면 죽음은 빛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요? 빛과 같다. 무엇을 비춰주는 빛이요? 삶을 비추는 빛이다. 그 무화과를 친구가 핸드폰으로 비춰줬잖아요. 뭐가? 어머니,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머니,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무화과다! 어머니,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엄청 감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하고 죽음은 삶을 비추는 빛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아니, 손가락을 보면 어떻게 달을 봐야지.
자, 죽음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왜냐하면 죽음 이유가 너무 광범위한 우주의 암흑 같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자기의 소망의 빛을 갖고 갈 뿐이에요. 확실한 건 죽음은 삶을 비춘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건 시간의 한계성, 명확한 모든 인류에게 포함된 한계성, 종교에 포함된 몇 명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에 포함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 이대를 나왔든지 똥배를 나왔든지 뭐 얼굴 질서 있든 없든 뭐 유명하든 무명하든 뭐 돈이 많든 뭐 가난하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 문을 지나가야 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은 마치 빛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비춘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어두워지고 슬퍼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때 명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지? 난 앞으로 어디로 가기를 원하지? 그걸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니 죽음은 상당히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삶을 비춰주니까, 친구의 핸드폰 불빛처럼. 그리고는 살아온 세월을 한번 보고 살아가는 방식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는 말을 포프리 대표님이, 곽봉훈 제 친구가 화두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창우가 난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아. 참 좋은 친구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창우가 넌 생각이 정말 많구나. 이랬으면 제가 봉훈아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유튜브. 이랬을 텐데 그 친구는 화법을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자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창우가 넌 생각이 많아. 넌 생각이 많은 아이야. 그래서 병이 온 거야. 이랬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창우가 난 생각이 그리 많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거울이 되어서 순간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난 어떻게 살고 있지? 난 왜 이 아픔이 오게 된 거지? 그러고 보니까 착착착착착착착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냐?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거죠. 참 고마운 친구예요. 어쩌면 고마운지를 우리는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이제 아이한테도 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도 그걸 영민하게 딱 해서 우리 걸로 쓸 수 있잖아요. 뭐 애들한테 엄마가, 우리 애들 엄마는 니들처럼 공부를 안 하지 않아. 니들은 네 애비를 닮았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게 하는 화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딱 이런 그 화법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직관적이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알고 보면, 써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통 강연에서도 여러분한테 감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는 않죠.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표정이 빨리 네가 말해! 자꾸 물어보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강연에서는 계속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 강연을 보고 제일 많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같다고 댓글을 쓰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전 저를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요즘 생각하는 걸 제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아줌마들의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자기네 집에 CCTV를 달아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CCTV를 달지도 않고 여러분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거죠. 마치 봉훈이가 저한테 그런 것처럼. 끝으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내 후배와 내 자녀와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유명하건 무명하건, 힘이 있건 없건, 내가 살아온 방식을 후배들한테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라고 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직면하고 또 대면하고 조금씩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그럽지만 저에게는 엄격한 성격입니다. 이 성격이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했지만 늘 플래너를 쓰며 중학생 때부터 계획된 일을 끝까지 못하면 독서실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제 스스로의 성격이 어른이 된 지금 조금 버겁습니다. 항상 온몸에 긴장이 가득하고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남들은 잘 웃고 잘 지내 보인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저를 좀 놓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참 희한하게 상당히 많은 사연이 마치 제가 쓴 것 같아요. 본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직장인인가요? 약사입니다. 약사. 이 성격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활달하고 놀기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중학생이 들어서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었을 텐데. 사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는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어머니랑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근데 그게 아이가 스스로 가진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 영향을 준 거예요? 저의 바로 위에 오빠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오빠는 놀기도 잘하고 거의 전교에서 5등 안에는 들 정도로 항상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 보기에도 잘생겼고 뭐 어디 하나 못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빠보다는 못한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다 근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뭘 받고 싶었던 거예요? 웅성웅성거리지 말고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정말 우리도 글로벌한 나라인데. 맞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인정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인정보다 더 근원적으로 좋은 사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 이거는 너 공부 되게 잘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란다고요. 얘는 공부를 진짜 잘하네. 근데 공부 잘하는데 애가 운동도 잘해. 근데 되게 애가 또 잘생겼네. 야, 그럴 때 사람들이 뭐를 해요? 놀란다고요. 그 대상을 보고. 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싶은 건 사실 그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있어서 이들이 좋아하는 걸 느끼고 싶고 그게 인간의 저 깊은 근원의 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느낌은 알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고 할 때 그 시대상의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특별히 한국은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들으니까 엄마가 그걸 칭찬하네?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막 하네? 그게 되게 고플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할머니가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배가 이미 부른데 그걸 또 많이 먹어. 그 할머니는 또 왜 이렇게 말랐냐, 왜 이렇게 그래서 여대로 와봤는데 왜 이렇게 쪘냐, 왜 이렇게 근데 그 방법으로 우리는 뭔가를 택하는 거겠죠. 제가 택했던 건 남 웃기는 거. 그럼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걸 택해요.
근데 저는 공부는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아, 그럼 웃겨야지. 이렇게 도라이 짓을 해가지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나와가지고 저 떠든 놈 나와. 그래서 머리 그때 이렇게 당구바따로 이렇게 똥똥 했는데 들어가? 그런데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딱 돌고 있을 때, 그럼 애들이 이렇게 웃을 거 아니에요. 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다시 나와, 김창호. 그리고 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맞아도 애들이 나를 더 이제 그거 하잖아요. 야, 쟤는 진짜. 그래서 맨날 응원단장하고 오락부장하고, 반장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신뢰감 없다고 안 시켜주더라고요. 안 시키겠죠. 누가 이런 애를 반장을 시키겠어요.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거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약사님이 나를 되게 통제를 잘하고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애가 되게 착하네, 애가 되게 어른스럽네, 애가 예의가 바르고, 되게 애가,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사랑과 인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약사님이 30대인가요? 20대인가요? 30대.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목소리에 과거에 약간 일종의 지문 같은 게 있는데, 지나간 길이. 지금 약사님 목소리 거의 아나운서 목소리 같죠? 그냥 지방 아나운서라도 좀 아나운서 같다고 해줍시다, 정말. 지금 약사님 목소리나 말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아니거든요. 되게 음성 자체를, 말하기 자체를 훈련을 꽤 많이 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톤 앤 매너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일상적인 말을 하는데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에서 나왔냐? 유추할 수 있는 건 저분이 되게 질서로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질서롭게 오랫동안 살고 질서롭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많이 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거든요. 어때 보이세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평소에. 그쵸? 네. 그래요.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음악으로 치면 이게 정확하게 있다고요. 보통은 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뭐, 노력 많이 하지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로 우리는 주목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싶은 우리 안에 그게 생겼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때가 왔냐? 내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때가 조금씩 온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보이는 거로서가 아니라 되게 원초적 나의 숨을 발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현상을 언제부터 느꼈어요?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보니까 대학교에 와서까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 대학교 들어가면 보통 인정해주는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은 그거에 대한 본인의 직업, 본인의 출신 학교보다 더 큰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대학, 그 직업만큼이었으면 이 고민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내가 그래도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이거보다 내가 훨씬 근원적인 내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괴로움은 사인이거든요. 신호.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제가 추천하건데 실수를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찾아 나가고 싶죠, 그렇죠, 약사님? 근데 이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고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라. 이렇게 전 추천할게요. 지금 싱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남자친구는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해요. 있다가 없다가.
후회해도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그 자체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대해서 마음도 열어보고 교제도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사님. 이때까지는 안 그랬지만 사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약봉지 안에 번호를 써줘요,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리스크를 안 지려고 그래.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실패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고이고이 자랐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그게 매우 위험한 생각. 오히려 자녀에게 주면 좋을 생각은 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거든. 그래도 엄마는 아빠는 여기에 있다. 가라 세상으로. 그리고 네가 경험한 세상에 대해서 네가 마음이 원한다면 나와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네가 편하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조금 이상적 부모에 가깝긴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이미 서로에게 마음의 문은 이미 다 닫혔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엄청 원망하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그러니 이제까지 아카데믹하게 약대도 들어가고 약사도 되고 여기에서 사회의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리스크가 있고 조금 실수할 것도 같고 그래도 해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서 남들 할 때 해라. 공부는 때가 있다. 네 친구들 결혼하고 애 낳는데 너 왜 안 해?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는 남들 할 때 하라는 거야. 평범한 거. 네 친구들 벌써 이혼했는데 넌 왜 이혼을 안 하니? 남들 할 때 하라고 엄마가 하잖아. 한국은 죄다 남들 할 때 하래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은 뭐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니? 우리 딸은 뭐가 재밌어? 우리 딸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뭐를 들었냐? 되게 흑백처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러면 부자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감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는 부자니까. 나 부자. 나 빤스 10장 입어. 일반 사람 1장 입을 때. 부자니까.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임금이 왜 빨리 죽겠어요? 하루에 밥 5번 먹으니까요. 아침 6시부터 반찬 좋은 거 해가지고. 그리고 임금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신하들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내가 왕인데 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 나를 쳐다보는 눈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제가 보기에 빨리 죽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만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지 실제로는 딱 일찍 죽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너무 적합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그 얘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약사님이 시간 빨리 가는, 만나면 시간 빨리 가는 사람, 하면은 시간 빨리 가는 일, 그 장소에 가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그것을 찾아내자는 거죠. 그런 게 혹시 있어요, 약사님?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지금 해보니까.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참으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뭔가 허해. 그러면 이제부터 찾아내는 거죠. 옷 같은 거 약사님은 좋아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할 때 편한 옷. 그냥 편한 옷 입고 그렇지? 네. 막 뭐 옷 사러 쇼핑하고 그러는 건 안 좋아하는 거죠. 하긴 하지만 늘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거 일할 때 좀 불편하겠다 하면 내려놓고. 아, 그래요. 아, 일할 때 불편한 옷이면 안 사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사님들 가운 입고 일하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 샤넬 가운 같은 걸로 사버려요, 그냥. 이렇게 대한약사회 저기 CI 새겨져 있고 샤넬 이렇게 해가지고 등 뒤에는 돌체앤가바나 오바라프를 쳐버려요, 그냥. 근데 약사님은 완전 행운이에요. 보통 이 질문을 50에서 60대 여성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엄청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뭐에 돈 쓸 때 안 아까워요? 공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서 뭐 뮤지컬 보러 가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갈 때도 제가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공연인데도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도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깔끔하게 뭔가를 하고 본인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늘 머릿속에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약사 일을 그만두신다면 저희 직원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상황 자체가 계속 일을 쎄빠지게 시키고 제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인재상인데 너무 안타깝다. 정말 약사님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저런 분들이 직원으로 들어와야 회사가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뇌를 조금 속입시다.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뇌는 저항감을 갖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거든요. 몇 년 전에. 가끔은 재밌게 살자. 이렇게. 나 앞으로 계속 재밌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뇌가 엄청 불안해요. 근데 나 가끔은 나 재밌을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습관의 이 검정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라고 하면 힘들어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게 뭐의 시작이에요? 고무줄의 시작이에요. 이게 고무줄에 이렇게.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이 여기 땅을 닿았을 때 처음에 불편하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좋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조금씩 이렇게 오려고 해요. 그러다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죠. 다시 이렇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와요. 그러니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거든요. 이게 맞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안하고 어색하고 불편하다.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야 할 방향을 믿고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공연에 돈 쓰는 거 제일 안 아깝다고 하는데 그 김창호 콘서트라고 들어봤어요? 그 돈 있어요, 약사님? 네. 겨울에 할 때 진짜 제가 선물하면 안 돼요. 약사님이 티켓팅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그때 꼭 같이 오세요. 그래서 그때 저 여기 왔어요 남자친구랑이라고 하면 제가 축하해 드릴게요. 자꾸 뭐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뭘 받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약사님이 어떻게 살아온지 본인이 본인의 삶을 가장 잘 알 텐데 만약에 시간 여행을 허락해 준다면 몇 살의 약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중학생 때부터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서 중학생을 들어갈 때의 저를 만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고 그러면은 중학생 때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성인이 된 본인이 중학생 그 본인 나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 아이한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을 꼭 한 번만 해줘요. 중학생 때 유진아, 내가 지금 30대가 돼서 살펴보니까 스터디 플래너 지어가면서 공부했던
했던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경험하고 그렇게까지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 꼭 돈 버셔가지고 돈이 안 돼도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게 제가 보기에 돈을 버는 큰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은 최소한의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돈이 안 되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 문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존재고.